안녕하십니까.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10월 31일인데요. 오기 전에 이제 그 일본 방문을 먼저 한다. 이런 데 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다음 달 26일부터 28일은요. 또 이제 그 아세안,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라고 있잖아요. 아세안. 거기에 또 회의에 갑니다. 그러니까 26일에서 28일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 말레이시아 수도잖아요. 옛날에 제가 갔다가 공항에서 길이 막히고 엄청나게 한번 고생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안 회의가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그 참여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또 경주에 오는 게 아니고 일본을 들렀다가 한국에 온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. 이재명이가 옛날에 그 일본에 들렀다가 미국 갔죠. 그에 대한 이게 응징 차원도 있다 봅니다. 아니, 이놈이 내하고 이게 협상하려면 미국에 먼저 오고 그냥 갈 때 일본 잠깐 들러가든지. 근데 일본부터 들러서 내한테 와? 이게 내를 가지고 좀 놀라고 테스트 하나? 참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기분 나빠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김종인이라고 김종인 이자도 이게 비판했거든요. 왜? 미국부터 가고 돌아올 때 일본을 들리는 게 맞다. 일본부터 이게 가는 건 안 된다. 이렇게 비판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게 응징 조치 측면도 있고요.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트럼프가요. 에이펙에 오는 게 이재명이 난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느껴집니다. 아니, 미국에 뉴욕 왔는데도 유엔 총회 왔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요. 트럼프가 이제 만찬하는데 145개 나라 대표가 왔는데 이재명이가 혼밥하면서 안 갔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게 관계가 냉랭하거든요. 지금 이게 둘이 관계는 뭐 얼음보다 더 냉랭하다, 더 차갑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오긴 오는데 이재명이하고 오는 게 안중에도 없고요. 아마 이제 단도 회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좀 중시하는 누가 뭐래도 미국의 가장 아시아의 최동맹국은 일본입니다. 그리고 이게 유럽에서는 영국이에요.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서는 캐나다 이런 게 미국의 동맹국이죠. 요즘 아르헨티나도 상당히 동맹국입니다.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아의 최고 동맹국이에요. 그 다음에 호주고요. 우리나라는 보수 정권일 때는 괜찮았어요. 근데 이재명이는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놈이다. 이렇게 봅니다. 결국 트럼프가요. 일본에 먼저 들르는 거는 일본이 이재명이 너가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더 우선 동맹국이다. 이걸 전 세계에 알리는 메시지 효과 있고요. 그 다음에 에이펙에 와도요. 시진핑하고 회담에 관심이 전 세계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. 제대로 된 외교면 이재명이가 3자회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끼면 될 것도 안 된다. 그래서 이게 양자회담으로 갈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깜짝 쇼로 김정은하고 이제 판문점 쇼가 남아있죠.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무 안중에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아예 지워진 존재입니다. 이재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머리 안에는 에이, 저 어디 양아치 범죄자 사기꾼 하나 있던데 그럼 뭐 보니까 맨날 미국이나 압수수색하고 종교인들이랑 탄압하고 그냥 윤석열 정적을 숙청하고 저 어디 뭐 쇠쇠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 정도로 각인돼 있고요. 이재명에 대해서는 신뢰 있는 동반자로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로 이런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교도 보세요. 말레이시아 아시안 회의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에이펙 오면 시진핑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그때 만날지 다음에 만날지 김정은을 만나고 아마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큰 그림을 짜고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일본에 가면 누굴 만나나? 일본은 이제 다 이제 이시바가 이번에 사퇴하고요. 지금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 중이다. 이거는 이제 뭐 다 아실 거고요. 지금 현재 5명이 입후보를 했습니다. 일본의 자민당의 총재가 되면 수상이 됩니다. 이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수상은요. 집권당의 총재가 되면
수상이 되는 거예요. 아마 10월 말쯤 되면 그때쯤 일본의 그 새로운 수상이 나올 거예요. 지금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하고 있는데요. 현재 그 5명이 출마했다. 이 중에 양파전입니다. 근데 그 당원들, 당심에서는요, 고이즈미가 좀 앞선대요. 옛날에 그 고이즈미 그 총리 아들 있잖아. 44살.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됩니다. 44살. 고이즈미. 그런데 그 당심에서는 좀 앞선다. 지금 현재 그 44살이니까 농림수산상입니다. 최연소 후보 고이즈미. 아버지도 이게 총리했는데 명문가죠. 그리고 이제 여성 아베라고 이게 약간 더 우파 쪽에 있는 다카이치. 옛날에 경제안보 담당 장관 다카이치. 이하는데 약간 더 우파 성향이다. 여자 아베다. 64살이죠. 이쪽이 민심에서는 약간 앞서 있네요. 그러니까 일본 총리도 그 다카이치 옛날에 그 여성 아베, 그 다음에 고이즈미 44살 청년, 이런 양파전으로 지금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 있습니다. 여기서 새로 누가 되겠죠, 둘 중에 하나가.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 총리하고 회담하는 이런 게 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뭐 이재명 만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. 보세요. 말레이시아, 아시안, 이건 중시하거든요. 아시안 정상회담 꼭 갑니다. 그건 가야 돼. 아시안. 그게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의 총리가 새로 노니까 최초로 만난다.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누가 뭐래도 미중 패권.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양대 패권국이 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시진핑하고 만남. 이게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고요. 여기에 뭐 노벨 평화상이든 뭐든 그걸 떠나서 그 트럼프 업적을 좀 남기려면 김정은하고 만남.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. 여기에 이재명이가 설 데가 어디 있죠? 이재명이가 낄 데가 없죠.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그 워싱턴 가서도 왕따, 뉴욕 가서도 찬밥 왕따. 이번에 집안에 잔치상은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차려놓고 왕따. 맞잖아요. 잔치상은 우리가 이게 돈 엄청나게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잔치상을 차렸는데 주인공은 트럼프, 시진핑, 김정은, 그 다음에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누가 될지 이런 이게 상황이다. 이걸 보고 외교 천재다 이재명이. 지금도 이게 그런 놈 있을까? 야, 전현이든 정청래든 누구든, 야, 김민석이든 강훈식이든, 야, 한번 이야기해봐라.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뭘 해가 외교 천재냐? 이제 본색을 다 드러내잖아.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. 미국하고 비자가 해결됐냐? 아니면 이게 뭐 통화 사업이 되냐? 아니면 이게 관세가 되냐? 안보 협상이 되냐? 뭐가 되냐? 일본하고는 이게 뭐가 되냐? 이시바하고 옛날에 뭐 매듭을 김여경하고 실로 매듭 만들더니 일본하고 된 게 뭐냐? 북한은 이게 아직도 개꿈 꾼다고 이재명이 연설하니까 나가버리던데 북한하고도 이게 된 게 뭐 있노? 아무것도 없잖아. 그럼 중국은 이게 뭐 만남 주더나 특사고 박병석이 가고 우원식이 가고 가봤자 이게 권력 서열 4등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회의장이죠. 중국도 이게 서열 4등 3등 이게 누구 만났냐? 참 이게 그 부끄러운 이런 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실제. 이걸 갖다가 그 외교 천재를 하니 한심한 거죠. 이재명이나요,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안방에서 막 야당 상대로, 국민 상대로 안방에서 막 큰 소리 치지. 야, 정청래 너는 이게 외국은 못 나가잖아. 어디 안방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야당 상대로 뭐 하지. 어디 외국도 한 번 못 나가면서 무슨 이게 대표하고 총리하고 대통령 한다고 참 이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우리나라 외교안보가 가장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는, 볼수록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비교되니까, 야,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유창하게 그 상하원에 연설하면서 기립박수 20몇 번, 22번인가 받는 노래도 촥 하고요.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? 예우를 받았잖아요. 한미동맹. 근데 지금은 완전히 파탄나서 트럼프가 이재명을 완전히 길들이려고 이펙도 일본부터 들러서는 거는
의미가 크다. 이재명이 이렇게 무시하고 일본 퍼스트,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과 회담한다. 이런데 그 이재명을 길들이는 왕따시키는 이런데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